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요번 영상은 건반 부싱 교환이랑 백책 교환 하는 영상이고요.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부싱 같은 경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센터핀이 들어가는 자리에 나무를 센터핀이 아니라 프론트핀이나 밸런스 핀이 들어가는 자리에 나무를 그 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뚫으면, 이 부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부싱이 가장 크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나무랑 쇠랑 부딪히면 잡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되는 이유로 꼽으라면, 그 잡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싱이라든지 뭐 가죽 같은 형태, 뭐 고무 같은 형태의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아마 그랬고, 이 본드 칠하는 거에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넌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랬었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부싱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그 천으로 했는데, 그 위로 본드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본드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뭐 밸런스 핀이 됐든 프론트 핀이 됐든 턱턱 나무랑 부딪히는 것 같이 소리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중점을 두는 거예요. 본드가 어떻게 하면 부싱 위로 안 올라오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본드를 이제 바를 때, 저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실제로 옆에서 와서 봐야서 알아야 되는데, 저 이제 보면 제 영창 옛날에 구형 이제 카탈로그인데, 그 남은 거 이제 그게 남았으면 안 되는데, 손님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뭐 하여간 남은 거를 갖고 이제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활용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직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본드를 쭉 짜가지고 이제 펴 발라서 이제 발라주는데, 옆에서 실제로 보시면 그 본드를 뜰 때 끝으로 뜨는 게 아니라 끝보다 약간 앞쪽으로 뜹니다. 그래서 끝에 묻지 않게끔, 끝에 묻으면 끝쪽에 묻으면 본드가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약간 앞쪽에 떠서 그거를 천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발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잘 펴발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제가 옛날에 봤던 분들 중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이쑤시개나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펴발라서 작업을 한다. 부싱 한쪽에 본드를 칠해놓고 서로 이렇게 묻혀서 작업을 한다. 혹은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냥 가운데에다 본드 칠을 한 다음에 치구를 이용해서 끼워주면 본드가 이렇게 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본드가 알아서 잘 발라질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런 작업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본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밀려 나오면서 이 치구까지 본드가 묻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치구까지 묻었다는 거는, 그거가 나중에 이제 끼워 보면 그 프론트 핀이 됐든 밸런스 핀이 됐든 어느 부분에 닿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래쪽으로 본드가 빠져나왔다면 닿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아래쪽에 본드 붙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밸런스 핀, 뭐 프론트 핀, 요거는 다 이제 1.3짜리 부싱을 사용했고, 요거는 프론트 핀, 밸런스 핀 다 3.5mm짜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1.3mm짜리 부싱으로 사용했을 때 잘 맞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뭐 핀이 너무 굵거나 그 나무 홀이 너무 뭐 좁게 뚫혀서 간혹 이제 1mm짜리 부싱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드도 이 점도별로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이 점도가 이 묽으면 묽을수록 본드가 부싱 위로 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아마 50 거 201 본드인가 뭐 205 본드인가 하여간 점도가 이제 평균 되는 본드인데, 보통 많이 쓰는 우리 목공용 풀 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 본드인데, 만약에 이제 그걸로 작업해서 뭐 펴바른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잘못하면 이제 본드가 부싱 위로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싱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딱딱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mm짜리 본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면 본드도 이 스펙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점도가 더 찐득찐득한 게 있고 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득진득한 걸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면 더 원활한 작업이 되지 않나, 쾌적한 작업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 뭐 밸런스 부싱, 프론트 부싱 붙이는 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이제 백책 지금 교환을 하죠. 이 메이커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제가 뭐 그 유튜브에 문의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잡담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할 거지만은 요 3위 거 제가 알기로 한 2010년도 이전에는 보통 그 영상에 아마 안 담길 텐데 그 끝이 뾰족한,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가 가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 때부터 가공이 돼서 테일 가공이 돼서 오는 해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작업을 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 가운데 부분에 잘리면서 테일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책을 콕콕 찍으면서 손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 피아노 중에서는 3위 것들 2010년도 이전에 그 해머로 작업된 것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해머를 만약에 독일제로 교체하셔도 제가 본 것 중에서도 뭐 제가 작업한 것도 그런 게 있고요. 옛날에 이제 뭐 모르고 작업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2010년도 그러니까 그 테일이 원래부터 가공돼서 나온 것들, 그 아마 기술자분들이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뾰족해 하고 절반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는 그 테일을 갖고 있는 해머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백책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도 해머 사올 때 테일 가공이 그래서 안 된 걸 사오고요. 가공이 돼 있는 걸 사오면 그걸 갖다가 최대한 궁 굴려주면서 각도를 만들어 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백책이 덜 상하기도 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완전히 퍼펙트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 상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가공할 수 있는 그게 아마 C자형 해머라 그러나, 그 해머를 제가 주로 쓰지 가공돼 있는 형태 해머는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위 거 이게 지금 몇 년도더라, 하여간 2010년도 이전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제 백책을 교환해 주는 거고요. 그러고 요거 작업 보시면은 이제 아마 몇 개를 뺄 거예요. 지금 저음 쪽 작업하는 영상을 찍는데 이게 뭐 참 애매하지만 뭐 부품 쓸 때도 그렇고, 저는 이 백책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백책 3위 것도 모델에 따라서 백책이 이렇게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는 백책이 있고, 가죽이 손상이 좀 덜 가는 백책이 있는데, 이건 손상이 굉장히 안 가고 질기고 딱딱하다기보다 질기고 억신, 부드럽지 않은 그런 형태의 백책인데, 그 백책이 괜찮은 부분을 써야죠. 그래야 이제 저도 조금 남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저거 작업은 실제로 많이 지금 진행이 돼서 했는데, 저거 이렇게 빼는 겁니다. 멀쩡한 거. 저 저음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들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부분이 있어서 저음 부분이랑 뭐 중음 부분, 차고음, 뭐 최고음 작업할 때 정말 깨끗한 것들을 또 저걸 A급, B급으로 나눠서 빼고,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진다 그런 건 다 버립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그걸 딱 했을 때 최고음 섹션이나 차고음 섹션 정도의 딱 그 섹션에 들어갈 만큼 나온다 그러면 딱 그거 하나 쓰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최고온부 섹션을 저거를 이제 깨끗한 것만 모아서 이제 썼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책을 제가 이제 교환을 하는데, 저 백책은 뭐 가격대가 비싼 백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부품마다 뭐 당연히 비싼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백책 같은 경우는 가죽이 좀 질기고 좀 거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질기고 튼튼하기만 하면,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해머 테일을 받아주는 형태의 용도지, 이게 뭐 너무 부드럽고 오히려 가격이 비쌀수록 부드러운 품질의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해지고 그 부분이 이제 폐지는, 아무리 테일 가공을 잘했어도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많은데, 오히려 질깃질깃하고 거친 가죽 형태를 쓰면은 이게 손상도 덜 가고 오래 가고, 오히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해머 테일이 백책에 더 잘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백책은 확실히 비싼 것보다 싼 게 좋더라.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싼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요, 저거 같은 경우. 그리고 백책 작업하실 때 뭐 다들 많이 작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뚫려 있는 깊이나 뭐 그런 게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백책이 이제 나사 들어가 있는 데랑 그 밑에 대롱 있는 부분이 굵기가 틀려요. 보통 이제 나사 돌아가 있는 부분이 나사 이 골이라 그러네요. 그 패여 있는 데가 이제 두께가 더 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사에 끼워 봤을 때 이제 그 봉 있는 대로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돌리다 보면 백책 와이어가 뒤틀어지면서 빠개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책 와이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쭉 그 선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돌아가지 말라고 나무에 박혀서 이게 돌아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단단한 나무 부분이 있는데 그 나무 부분에 그게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백책 와이어가 막 돌아갑니다.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안 내려온다, 백책이, 그러면 이제 그거 적당한 두께로 그 와이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씩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일정한 깊이로 이렇게 구멍을 넓혀주시면은 아마 작업이 잘 되실 겁니다.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 구멍이 조금 좁게 뚫혀서 이제 작업이 잘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뚫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거의 제 경험상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와이어 그 있는데, 나사 산인데 말고 와이어 있는 데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그 돌리는데 압력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거 보시면서 와이어를 그럼 안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와이어를 안으로 너무 집어넣다 보면 그 단단한 나무 부분이 위에 아주 좁게, 뭐 아주 좁지는 않은데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반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단한 나무 부분이랑 보통 이제 건반 이루어져 있는 뭐 스프루스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나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나무 부분 내려가면은 확실히 그 견딜 수 있는 그 강도가 약해지니까 정말 살짝만 돌려도 나무가 파손되면서 백책 와이어가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책 와이어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백책을 어쨌든 그렇게 뭐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형태로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잡담을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 제가 잡담 내용으로 생각한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레피티션 뒤쪽에 이제 스프링 있는 거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뭐 그렇긴 하고, 항상 보면 제 영상이 예전 영상에도 내 말이 정답이 아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어떻게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뭐 작업 방식도 나도 항상 바뀌고, 그러니까 그 항상 일을 할 때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영상 그 외 몇 개 영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볼까, 그래서 이제 찍느라고 너무 이렇게 어떤 결정해주는 듯한, 뭐 그냥 답이 있는 듯한 투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2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문의를 주신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그 스프링이 용처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스프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할 때 탄력을 주려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탄력을 한번 일단은 뭐 제가 한번 그전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거기서 다룬 내용을. 일단 그 스프링이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은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건반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게가 점점 더 증가하는 속도가 커지는, 왜냐면 스프링이 굵으면 굵을수록 그렇고, 그 스프링에 힘이 실려있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건반이 보면은 눌리면 눌려질수록 그 스프링에 주어지는 압력이 적어지니까 무게가 더 증가하겠죠. 보시면은 레피티션이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터치감을 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특유의 그랜드랑 업라이트랑 보시면은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래야 되나? 뭐 보시면은 해머가 잭에 걸려 있어요. 잭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레피티션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업라이트는 보면은 조정을 제대로 봐놓으면 그 잭에 해머 그 연결 작동부가 닿는 게 아닙니다. 조금 떠 있어야 작동이 더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라이트 건반은 상승 무게도 더 가볍고, 그리고 또 이제 하강 무게 처음 스타트 했을 때 약간 가볍고 뭐가 촐랑촐랑한, 뭐가 약간 이렇게 유격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고, 그랜드 피아노는 처음부터 이제 해머 무게가 다 실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무게감이 있는데,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히 댐퍼 페달을 안 밟았을 때 더 시원한스럽게 터치가 되는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반해 업라이트 피아노는 그 특히 댐퍼 스프링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더 끈적끈적한 터치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레피티션 뒤쪽에 그 스프링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건반을 누르면 누를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느낌 때문에 그 그랜드 특유의 시원스러운 터치감보다는 약간은 더 끈적끈적한 터치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하강 무게, 상승 무게를 책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또 그렇고, 제가 알기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액션을 빼서 측정을 해요. 왜냐면 스타인웨이 그 하강 무게, 상승 무게 재는 그 영상 잠깐 스쳐가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그 여성분께서 그 건반 무게를 측정하고 계시는, 이 네모난 무게추로 이렇게 측정하고 계시는 영상을 봐도 액션을 빼낸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왜냐면 이제 댐퍼 무게 같은 경우가 뭐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도 그러고요. 그거를 계산에 넣으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댐퍼 무게를 제거한 상태에서 하강 무게와 상승 무게를 보통 책정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강 무게가 스타트 딱 되는 무게를 하강 무게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강 무게 기준을 뭘로 잡냐면, 보통 이제 드롭 스크류의 레피티션 앞쪽이 닿는 거 기준, 아니면 잭테일이 딱 잭테일 스톱 레일이라 그러나 그거에 딱 닿는 거 기준,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닿아요. 그래서 이제 딱 닿는 거 기준으로 잡는 게, 특히 스프링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건반을 누르면 누를수록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타트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건반 깊이가 점점 내려갈수록 더 많은 무게가 쥐어져야 완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뭐 스프링이 달려 있든 없든 드롭 스크류에 레피티션이 닿는 걸 기준으로, 아니면은 뭐 잭테일이 테일 스톱 레버에 닿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잽니다. 근데 그거 뭐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썼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스프링을 썼을 때 상승 무게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솔직히 터치감 조금 뭐 무게가 증가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갖는 거는 거의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썼을 때 문제가 하강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 무게가 건반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상승하는 무게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상승 무게 측정할 때도 이 액션을 빼낸 상태에서 완전히 아래로 내렸을 때 위로 완전히 올라온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고 스프링이 있는 게 보면은 처음에는 스타트가 돼요. 처음에는 뭐 한 15g 이렇게 하면 스타트가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끝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걔가. 근데 이 건반 작동성을 얘기를 할 때 뭐 물론 깊이감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은 특히 연타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할 때 건반이 일단 연타를 하려면 뭐 거리가 일단은 뭐 깊으면 깊을수록 손가락이 움직이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흑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타가 조금 더 어렵겠죠. 작동성에서 이제 연타나 뭐 작동성에 솔직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연타지 않습니까? 뭐 터치감은 거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라고 보긴 그렇고, 뭐 여러 개를 분리하자면은 거리야. 근데 그 피아노 메이커 세팅해 놓은 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너클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타연 거리를 좁히는 방법 외에는 뭐 밸런스 핀의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건반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피아노를 새로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렵죠. 뭐 아니면은 샹크를 더 뒤에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건반이 그 건반 열쇠봉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닿아서 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액션을 일단 넣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작업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뭐 너클을 좀 줄여준다든가 사이즈를 작은 걸로, 아니면은 타연 거리를 좁혀줘야 되는데 너클 뭐 1mm 뭐 2mm 줄이는 걸로 그렇게 크게 변화폭이 실제로 있진 않을 테고, 그러면 타연 거리를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리 퀄리티와 타협을 봐야겠죠. 뭐 그래서 연주자분이 나는 소리 퀄리티는 조금 내려놓더라도 연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뭐 그런 거를 연주자랑 상의해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냥 범용적으로 제가 판매하는 거는 보통 한 47mm, 48mm, 뭐 49mm라고 하나? 아니, 그 정도 수준에서 타연거리를 보고, 보통 많이 보는 그 정도에서 보고, 그것도 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해보면 그 나와 있는 이유랑 또 좀 틀리게 세팅이 되는데, 뭐 하여간 그 정도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가 타연거리가 연타를 위해서 그 건반이 작동되는 범위를 줄여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연주자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게죠. 일단 첫 번째로 눌렀을 때 이제 무게가 당연히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연타가 편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고 뭐 손가락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막 그냥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은 건반이 가벼워야, 눌렀을 때 가벼워야 연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건반이 가벼워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건반이 빠르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상승하는 속도를 기술자가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상승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무게 기준으로 보통 한 15mm 이상, 최소 15mm 이상은 올라와줘야 15mm가 아니라 15g 이상이 됐을 때 건반이 완전히 상승하는, 뭐 큰 무리 없이 쭉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g 이상 됐을 때 건반이 끝까지 쭉 상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더 건반 상승 무게를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제 하강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 컨트롤을 해야죠. 나는 건반을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무거워도 건반이 조금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 뭐 무게를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감해 줄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 스프링의 존재가 어쨌든 그 사이에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 사이의 갭을 더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연주자분이 나는 정말 무거워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 스프링의 탄력을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상승 무게 세팅을 뭐 한 15g 했을 때 뭐 정확히 몇 g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하강 무게 기준으로 아마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80g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경험해 본 바로는 뭐 그게 오케이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말 제 생각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스프링이 있음으로써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그걸 왜 썼는지 같은 경우에 제가 댓글로 잠깐 달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영상에 다룰 거라 또 그 댓글이 있으면, 제가 그분이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안 올렸으면 얼굴도 이제 공개가 안 되고 그랬으면은 그 댓글을 안 지우고 올라 그랬는데, 그분이 또 이제 보면 나름대로 유튜브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얼굴도 공개돼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댓글로 욕 먹는 거는 뭐 지우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저기 뭐 대리점 사장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랜드 피아노 소프트 단 걸 보고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 판매가 잘 안 됐다. 소프트를 달아달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출장 와서 달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나는 출장은 못 간다. 그것 때문에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자잘하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보면 얼굴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다뤄보고 싶어서 댓글을 삭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왜 그 장치가 달려 있었는지,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그걸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달아놨었는데, 한번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이 말씀 주셨던 게, 이제 그러면은 제조사에서 그렇게 안 좋은 걸 뭐하러 달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기 제가 알기로 사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로 제가 뭐 모든 데이터를 사믹에서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만진 피아노들 항상 뭐 조율할 땐 체크를 못 하겠지만 저희 매장에 입고돼서 수리하고 뭐 파일링하고 뭐 이렇게 작업해서 내보낼 때는 제가 막 사진도 찍어 놓고 뭐 치수 자료 정리 이런 거를 해놔요. 한 대당. 그래갖고 그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믹이 그 해머 테일, 제가 정말 싫어하는 해머 테일 형상도 바뀌었고, 그 레피티션 뒤쪽에 있는 스프링도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도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말에 잠깐 사용했다가 아마 90년대 극초반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정확지 않아서, 한 80년대 말에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프링 사용된 게. 근데 이제 스프링 사용된 거를 그때 잠깐 쓰고 안 썼고요. 제 기억에 야마하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야마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다뤄보질 않아서 영창 사믹 대수보다는 뭐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러면 사믹에서 달았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사믹보다 더 대단하냐, 뭐 더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삼익에서 그렇게 좋으면은 그렇게 피아노에 2로 오면 그 달다 안 달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리고 영창은 뭐 그렇게 제 생각엔 삼익보다 떨어지는 회사가 특히 그 90년대 초,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 2000년대까지는 퀄리티로 정말 밀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만져봐도. 근데 그 영창이라는 회사가 왜 그 스프링을 그 잠깐 그 시대에 잠깐 사용하고 말았으며 야마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눈에 띄게 기억을 못할 정도로 본 적이 없느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작업자분들이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냐면 제조사에서 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제조사에서 만든 부분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기술자가 그 한계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면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일정 수준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비싸져요, 피아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 솔직히 뭐 유럽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향판도 새 걸로 갈아 끼우고 막 다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스타인웨이는 얼마까지 수리비를 솔직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창 3이 그거 그냥 센 거 사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공인비 뭐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해목 교환 작업까지는 해도 웬만하면 샹크는 그냥 쓰고, 그리고 너클 같은 거나 백잭 같은 것도 뭐 퀄리티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좀 저렴한 부품으로 쓰고, 대신에 뭐 어떤 뭐 건반 쿠션이나 뭐 이런 거 갈아줄 수 있으면 갈아주고, 뭐 그렇게 타협을 보는 거겠죠. 뭐 선도 갈 수 있으면 갈고, 뭐 그런 한계 금액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작업자의 그 제조사에 만든 부분에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제조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판단의 착오나 아니면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미숙하게 만든 것들은 작업자가 이렇게 손을 봐서 더 안정된 터치감을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뭐 제가 이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라고 봐요. 그걸 해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분명히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고 경력도 저보다 훨씬 더 기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써주신 거 보니까 뭐 분명히 더 잘하시는 부분도 많고 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그래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참 갈림길에 놓이죠. 항상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참 저 자신 스스로도 어렵고, 왜냐면은 제가 뭐 이제 딱 어디 소속돼 있는 뭐 딱 기술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분명히 뭐 아버지 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단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퀄리티 부분, 가격 책정, 물건을 구해오는 거, 뭐 저 그런 한계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꼭 기술이 좋아야 뭐 최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은 뭐 물건을 잘 구해오는 유통을 잘하는 게 최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모든 게 짬뽕이 된 거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와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일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조율 갈 때, 솔직히 조율 갈 때 뭐 피아노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돈을 적게 받으면 그걸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작업 비용을 산출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제시한 그 소비자분이 제시한 금액 안에서 내가 뭐뭐뭘 해줄 수 있다 항상 얘기를 하고 그 금액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뭐 엄청난 프로다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그게 저는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쉽고 항상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어쩔 때는 자괴감도 들고 또 기분도 나쁠 때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퀄리티를 한도 끝도 없이 올리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갈 테고, 또 퀄리티를 너무 포기하면 또 좀 너무 팔고 나서 불안해해요. 저는 막 겁이 나요. 팔고 나면 어쩔 때는 이렇게 가격에 타이업을 해서 퀄리티를 너무 떨어뜨리면 이거 어떡하지, 팔고 나서 어떡하지.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워낙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게 참 항상 보면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금액대 안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제 작업 영상을 보시는 다른 기술자분 영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거 피아노가 아마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조정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거 제 작업 설명 영상 찍을 때가 1차 조정이 아직 안 끝나가고 있었고, 지금 이제 1차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역시 사미에는 가와이 해머야. 이거 가와이 아벨 거 내추럴 해머 썼는데 다 해서 한번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근데 건반 깊이가 이제 요건 3위 거라다 보니까 조금 깊어요. 또 이거 제가 팔아야 되니까 계속 홍보를 하겠지만은, 이게 제가 건반 100건 기준으로 깊이가 한 11.5에서 12mm 사이 작업을 했고, 흑건 기준으로는 100건 상면으로 높이가, 눌렀을 때 높이가 한 2mm에서 2.5mm 올라오고, 그 100건 상면서부터 흑건 최종 탑까지는 한 13mm? 13mm 정도 작업을 했으니까, 13mm 조금 안 될 텐데 작업을 했으니까 보면은 한 0.5mm 정도, 많이 차이 나면 한 1mm 정도 작동 차이가 나는데, 근데 드롭되고 잭 빠지고 이런 거는 그 정도 해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터치감이 깊고, 건반 무게도 조금 많이 나간 편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서, 이건 레프티션 뒤쪽에 스프링도 없었고, 그래서 무게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요게 하강 무게 기준으로 한 75g 정도, 그 상승 무게 기준으로, 이거 최대 무게입니다. 최대 무게. 그것보다 다 가벼운 부분도 있는데 최대 무게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하강 무게는, 상승 무게는 최소 무게 기준으로 한 18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에는 연타나 그런 터치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건반이 조금 깊고 소리도 조금 묵직하고 터치감도 조금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 꽤 됐나? 약간 세종시에 음악학원에 피아노 영창 거를 팔았었는데, 원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도 묵직하고 건반 느낌도 묵직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피아노지 않나. 그래서 다 되면은 금액 이제 책정해가지고 아마 한 600만 원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책정해가지고 올려 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데 제가 아버지 뭐 출타하셨을 때 잠깐 녹음을 하는 거라 편집하고 이런 거 올리느라고 조금 이 영상이 빨리빨리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그런데 영상 편집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약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